2019 중국 갑조리그 신진서 구단과 구자우 구단의 주장전입니다. 네, 붙여서 행마의 리듬을 구하고 있는데요. 네, 2단 저쳐 내려간 것까지는 흙의 응수를 묻는 응수타진의 의미가 있고 어느 한쪽을 단수를 치는 것은 백의 계책에 걸려드는 꼴입니다. 이거는 이 한 점이 중요해지면서 백이 자연스럽게 바깥쪽 탈출이 가능해지거든요. 이쪽으로 단수 치는 건 역시 여기를 끊게 되면 이 석점은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쪽으로 활용당하고 또 중앙 쪽으로 활용당하고 어렵지 않게 역시 수습이 가능합니다. 리듬을 안 주기 위해서 가만히 이어두었고요. 네. 이 수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배짱이었죠. 보통 타개를 할 때는 막 바쁘게 움직이던데요. 네, 근데 흙이 여기를 단수 쳐주거나 이쪽을 단수 쳐주지 않은 것은 백을 가볍게 해주지 않기 위해서 또는 리듬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이 수는 스스로 무겁게 만들면서 스스로 자신의 행마를 제약시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잡을 수 있느냐? 엄청난 좀 담력이자 배짱입니다. 이 돌은 안 죽는다라고 그냥 100% 확신을 하고 두지 않는 이상은 여기를 어떻게 늘 수가 있죠? 보통의 감각은 역시 여기예요. 네. 이 두 응수타진으로도 약간 득을 본 느낌이기 때문에 가볍게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감각인데 이 수는 그냥 여기 안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겠다라는 뜻입니다. 흑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오면은 첫 번째는 뭐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일단 머리가 아프죠. 네. 어떻게든 공격 수단을 찾아야 되니까. 실전에서 상대가 이 수를 두었다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할 것 같아요. 네.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우선은 나의 공격력을 무시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고요. 자, 그래서 중앙 쪽부터 전단을 구해 갔는데요. 사실 생각 시간이 2시간 25분.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잡으러 가는 것은 자신이 없었던 걸까요? 네, 2시간 25분이 평소라면 충분한 시간일 텐데 만약에 이렇게 두고 이 사화를 읽어라 라고 한다면은 전혀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변화도 많고 백이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어렵게 부딪혀 올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곳 띄었을 때도 하나하나 응수를 꼼꼼하게 읽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여기가 바로 승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잡히느냐 사느냐. 근데 물론 흙이 이렇게 두어서 잡으면은 뭐 기쁘게 거의 흑승이 되겠지만 이렇게 두고 살려주는 순간 또 반대의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담력 테스트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두었을 때 잡으러 올 담력이 있느냐. 바로 잡아가지 못했고 중앙부터 웅수를 물어왔는데요. 그 담력에서 구자우 선수가 약간 뒤처진 것 같아요. 살짝 그 팽팽하게 맞서고 있던 긴장감에서 살짝 물러선 뒤로 반발짝 정도 물러선 느낌이 있죠. 지금 들어서 둔수도 그렇고요. 뭔가 백은 타이트하게 이제부터 안 잡힐 정도로 딱 행마를 하는데 흑은 약간 물러난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의 백의 타겟 솜씨가 아주 백미였고요. 하나만 교환시켜두고 또 안 잡힐 것 같으니까 한번 또 이제 손을 빼고 중앙 쪽을 돌보는 거죠.
붙여둔 수가 효과를 발휘를 했습니다. 이렇게 젖히면은 끊어서 축이 흙이 불리하기 때문에 백이 아래쪽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고요. 다 붙여둔 수로 인해서 흙이 이렇게 꼬부릴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됐죠. 네. 붙여놓은 수로 길을 활짝 열어두었고요. 자,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웅수를 물어갑니다. 한 칸과 백의 호구 연관된 수법이었습니다. 우변 쪽을 받는 것을 강요를 하면서 실전처럼 이렇게 한 칸 뛰어서 사는 수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는 흑의 공격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봐야 됩니다. 백이 아주 멋지게 타개를 해냈고요. 자, 이전에는 백이 과연 타개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이 호구가 선수가 되고 나니까 확실히 안형이 생겼습니다. 자, 밀어가는 수도 좀 기분 좋은 자리였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한두 수 흑이 또 받는 응수에 있어서 약간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렇게 받은 수 자체도 모양으로 본다면 당연히 여기 있는 게 돌이 더 탄력도 있고 네. 이 수는 뭐 전체 안형으로 보나 나중에 들여다보는 수를 당할 때도 그렇지만 밀을 때 이렇게 이 우형으로 구부린 거기 때문에 딱 봐도 당하지 않았습니까? 최소한 뭐 이렇게 둔다든지 했어야 되는데 여기가 일단 맥에게 그대로 활용을 당했고요. 네. 자, 찌른 것도 기민한 응수타진인데 이때도 꽉 받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실전에는 두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기를 두었는데 살아버리고 나니까 정말 흙이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중앙에도 득본 게 없고 오히려 잡는 수가 남았고. 근데 여기를 두었으면 지금 보니까 결국 백은 동일하게 살아야 되는데 나중에 여기 붙였을 때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뭐 끼우거나 하면 여기 있는 수도 선수거든요. 지금 이쪽 끼우는 수가 들어서 5점 그냥 그대로 잡는 수가 남아 있었어요. 네. 실전처럼 뭐 이런데 백이 돌이 오더라도 이렇게 두면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선수하고 이렇게 잡는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늘어서 다시 물러선 것이 큰 실수였던 것 같아요. 실전에서는 공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중앙 쪽도 이제 흑의 발언권이 강하다고 하기도 어려워졌죠. 잡는 수가 남아 있어서. 자, 일단락이 됐고 백의 눈부신 수습. 흑이 얻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여기 집만 뭐 조금 늘어났고 선수를 얻어서 이 큰 자리를 왔다는 것. 나머지는 백이 거의 일방적인 동무대를 펼쳤죠.
백이 확실히 우세한 거는 맞고요. 네, 생각보다 아주 큰 차이는 아니고 결국은 이제 끝내기를 끝내기 승부에서 백이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그 정도 차이였던 것 같아요. 우변이 지워진 흙은 상변 침입해서 이 백의 실리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백이 그냥 가장 쉽게 뒀죠. 조금 당한 형태이긴 한데 이때만 하더라도 빨리 좌변 정리한 다음에 하변 가면 우세하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그 판단 자체는 틀린 판단은 아니었는데 네. 여기서부터 이제 좀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붙이고 연결을 해서 흙의 약점을 노리고 있는데요. 자, 그 자리가 급소인가요? 날일자 사이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백이 흙을 괴롭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바둑의 마지막 쟁점은 여기를 누가 차지하느냐이거든요. 하변 큰 네. 곳을. 자, 먼저 젖혀둔 것 기민했고요. 이 장면에서 신진서 선수가 한 두 수 정도 여기서부터 좀 실수를 하면서 이 바둑이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좀 판단을 잘못한 게 이 석점을 끊어서 잡으면은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게 조금 나빴던 것 같아요. 네. 이수로는 이쪽으로 움직여 나와서 그냥 아예 연결만 꾀하고 흙을 살려주더라도 두텁게 처리된 다음에 결국 하변을 가면 우세한 바둑인데 이수는 이제 이 석점을 끊어서 잡겠다라는 뜻이었죠. 오히려 잡고도 선수를 흙에게 내주었기 때문에 좀 좋지 않았던 한 수였습니다. 네, 차단해서 실리를 얻긴 했지만 두터움은 흙이 차지를 할 수가 있었고요. 또 상대에게 선수를 빼앗길 수 있었기 때문에 위험했던 작전인 것 같습니다. 그 수가 또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를 단수를 당하는 순간 흙이 두터워지면서 이쪽으로 끝낼 수가 생겼거든요. 지금은 단수를 당하지 않고 여기를 두는 것이 그래야 흙이 이쪽으로 끊어왔을 때도 흙의 약점을 노릴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니까 다 조여 붙임 당하고 이쪽을 끊으면서 또 이쪽도 다 조여 붙임 당하고 흙은 두텁고 이렇게 되면서는 승부가 갑자기 알 수 없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래프도 많이 변화가 생겼죠. 느낌으로는 뭐 흙의 얇은 곳을 이제 찔러 들어가서 반대로 잡아버렸기 때문에 득본 것이 아니냐 싶었지만 네. 백이 늘어난 것은 10집 조금 넘는 정도지만 백이 잃은 것이 더 컸어요. 무엇보다 여기를 이쪽 단수가 아닌 반대쪽으로 끊으면서 이 6점을 놓고 따내게 하는 것이 생각보다 백의 입장에서는 좀 아팠고요. 집으로 다 놓고 따내야 되니까. 중앙은 흙이 돌 때 항상 이 위로 끊어서 한 점을 제압하는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배석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방향을 바꿔왔습니다.
이 장면에서 제 실전에 이 석점을 살린 수가 결국은 거의 패착성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여러 번 강조를 하지만 하변이 가장 크거든요. 끼우는 수. 근데 끼우는 수가 흑에게 돌아가기 전에 이쪽을 그냥 조여 붙여 놓고 여기 전체 흑돌만 좀 안정시켜 놓고 하변을 왔으면은 이 승부는 아마 정말 미세한 끝내기 바둑이 됐을 것 같아요. 실전에는 여기를 둔 것이 이제 흑의 욕심은 이 넉점과 아래쪽 6점과의 수상전을 통해서 선수로 틀어 막고, 그러니까 집도 손해를 안 보고 선수로 틀어 막자라는 것이었거든요.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이쪽으로 가자라는 것이었는데 생각만큼 쉽게 되진 않았습니다. 자, 하변 누가 먼저 손이 돌아오느냐가 관건이 되었습니다. 석점을 살린 이상 이 이후에는 흑이 손을 돌릴 시간이 없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붙인 수도 뭔가 틀어 막는 쪽으로 가닥을 정했어야 되는 것 같네요. 네. 여기를 2점을 잡는 동안에 약점이 노출이 되면서 결국 지킬 때 백이 이쪽으로 손이 돌아왔잖아요. 네. 그 사이에 백이 이 날카로운 기민한 교환도 할 수가 있었고요. 결국 백이 이렇게 꿋꿋하게 중앙 쪽이 두터워지면서 이 돌의 연결 자체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집으로는 벌었지만 선수를 빼앗기고 마지막 큰 끝내기를 뺏겼다는 점에서 이 선택부터가 그러니까 잘못된 겁니다. 당장 끊기는 수가 남았죠. 지킬 수밖에 없었고요. 네, 이때가 가장 어려웠던 장면인 것 같아요. 실전에는 그냥 이때는 아마 초읽기였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받고 여기를 와서는 흑이 아무것도 못 해보고 하변을 백에게 다 내주고 말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받지 않고 뭔가 여기를 흑이 이제 차지를 하고 이 4월의 승부를 걸었더라면 좀 더 어려운 승부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이렇게 하변이 정리가 돼서는 더 이상 어려운 자리는 없어졌습니다. 이수도 그리고 좋지 않았던 것 같고요. 맞게 되면서 결국 여기 아무것도 안 생겼거든요. 최소한 집으로도 붙여서 끝내기를 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다 조여 붙이는 편이 실전에는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백이 끊어 잡는 수가 권리로 남으면서 여기가 집이 꽤 많이 붙었잖아요. 네. 백에게 이거 나오는 거 하나 당하고 흑이 여기서 끝내기에서 득을 보지 못하면서 네, 막은 장면에서는 다시 백 쪽으로 확실히 넘어간 것 같아요. 여기서 살짝 백이 위기까지는 모르겠지만 간명하게 처리를 못하고 좀 흑에게 기회를 제공을 했었는데 물론 뭐 역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지만 최소한 미세한 승부로 갈 수 있는 찬스를 흑이 이수 실수 그리고 이 2점 끊어잡아서 백에게 선수를 내준 것 여기서도 백이 하자는 대로 너무 쉽게 해준 것 모처럼 찾아온 역전 찬스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찬스를 구자호 선수가 날려버렸습니다. hen지서 선수는 오늘 바둑 초반부터 계속 좋은 내용 보여주다가 여기서 살짝 살짝 조금 상대에게 기회를 줄 뻔했어요. 네. 중앙의 변수를 간과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좀 이해는 되는 게 여기 당연히 들어가서 잡았으니까 성공이겠구나 생각하기 십상인데 결국은 뭐 이쪽 끝는 수, 또 하변의 변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부분적인 이 이득을 보는 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실수였습니다. 네, 이 이후에도 수순이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결과는 100불개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 이렇게 신진서 구단과 구자호 구단의 주장전 하이라이트로 감상을 해보셨습니다. 13라운드 모두 끝이 났는데요. 신진서, 박정환, 김지석, 신민준, 변상희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고요. 이동훈 선수가 마오루이롱 선수에게 패했습니다. 자, 이렇게 13라운드 전체적으로 5승 1패 성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신진서 구단이 구자호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11승 1패가 되었습니다. 박정환 구단 10승 3패, 오늘 집념의 승리를 거두었고요. 자, 이동훈 구단은 오늘 패하면서 7승 4패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13라운드 양신의 바둑 감상을 해보셨는데요. 13라운드 6명이 출전해서 5승 1패 아주 뿌듯한 라운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양신, 신진서, 신민준 이 선수가 아주 좋은 내용,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네. 것이 뿌듯했고요. 앞으로 다가올 세계대회에도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네, 더불어서 또 박정환 구단의 집념의 역전승까지 우리 한국 선수들이 힘내준 라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2019 중국 갑조리그 13라운드 우리 한국 선수들이 5승 1패를 거뒀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